외국인의 느낌이 지워지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의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또 마련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처음에 워킹홀리데이를 하러 왔을 때는 영어도 잘 못해서 초반에 호텔에서 일할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말을 잘 못하는데 호텔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슈퍼바이저의 말을 듣고 뭐 오랫동안 생각하거나 아니면 계속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일하면서 눈치가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는 읽기랑 쓰기, 특히 라이팅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또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과제가 많고 또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점차 늘긴 했었는데, 사실 이 영상에 보시면 제 5년 전 영어 실력이 나오거든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지만 스피킹이 그렇게 자신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인터뷰 연습을 하기 위해서 화상 영어를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영어보다는 업무 자체에 초점이 더 맞춰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계속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습득하고 또 호주 사람들과 매일매일 소통하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영어 실력이 또 있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직을 했어요. 이제 회계사가 된 지 5년이 되어가고 이번에 시니어 포지션으로 옮기게 됐는데, 내가 주니어일 때 또는 그냥 회계사였을 때는 이해를 못해도 물어보는 게 정말 아무렇지 않았고, 또 말을 잘 못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는 그런 좋은 매니저들을 만나서 크게 영어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회사에서는 시니어 포지션을 달고 회사가 또는 상사가 저에게 어느 정도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의견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영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원어민이 들었을 때도 덜 어색하게 다듬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동양북스에서 이 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How to Speak and Write English Like a Native.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말하고 쓰는 법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 채널에 정말 감사하게도 몇몇 도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를 망설였던 이유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영어 실력을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코멘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이 책을 소개를 받고 나서는 이건 나에게 너무 필요하고 내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책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 어플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 수준에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다. 이걸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광고주님과 연락을 하고 시드니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책을 받고 이 책으로 직접 공부를 해보고 나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느낌이 지워지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의 그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책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동양북스 측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책은 단순히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한국인의 입장에서 영어라는 언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 두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또 원어민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진짜 좋았던 이유를 몇 가지 꼽아보자면, 일단 내가 먼저 말하고 써보는 걸로부터 공부가 시작해요. He got some time to think. He got some time to come up with a plan while riding a bike.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들으면 이해하는 문장들 수두룩하지만 막상 말하려고 하면 입 밖으로 잘 안 나오는 문장들, 아니면 말하더라도 이거 좀 어색한데 싶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 같은 매체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공부를 할 때 영어 문장을 미리 봐버리면 이게 내 머리에 박혀버려서 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스스로 문장을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책은 일단 내가 직접 말해보고 직접 써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내가 직접 해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다듬을 수 있을지 설명을 따라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벌다는 단어만 바꿔 영어로 쓴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시간을 벌다는 buy time.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The bike ride gave him some time to come up with a plan.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이게 부사절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사물주어로 바꾸려면 the bike ride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단순히 영어는 이렇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인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편하게 한국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 겉핥기식으로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끝. 다음에 기억 안 나고. 이게 아니라 이 원리를 알려주고 이 원리를 적용해서 다양한 예시로 연습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이 좀 무서운 게 신문 배달을 하면서 테드는 마을의 거의 모든 다른 사람과 알고 지냈죠. 이걸 영작을 할 때 제가 delivering newspapers made him to be in touch with most of the people in the village 이렇게 했는데 made라는 동사를 썼잖아요. 여기 보시면 성급하게 make로 쓰지 마시고 반드시 keep을 선택지에 올려두고 저울질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알고 지낸 것이 당연히 keep이 필요한 문맥으로 delivering the newspapers kept Tad in touch with almost everyone else in town 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어떻게 제 실수를 이렇게 딱 집어내시는지. 마지막으로 저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됐던 건 단어들을 뉘앙스별로 설명해주는 내용이 매 챕터마다 나와요. 저는 이게 이 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어로 말하다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걸 영어에서는 뭐 talk, say, speak, tell, utter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단어들마다 가지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이제 영어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we need to talk, she said blah blah blah, he told me that blah blah blah, I speak French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습득을 해갔는데 사실 이 단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좋았던 게 비슷한 단어여도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더 적절한지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눈치로 알았던 거를 이래서 이때 이 단어를 쓰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래서 이 단어가 더 적절하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책 자체가 그냥 따라가면서 읽기만 해도 공부가 돼요.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제 영어 실력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보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책을 보시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구조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10가지를 다루고요. 그리고 각 챕터마다 스피킹 4문장, 라이팅 액티비티 4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핵심 원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고요. 파트 2에서는 파트 1에서 다뤘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원리 그리고 구조를 다양한 예시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알려주고 파트 2에서는 그런 차이가 생기는 원리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문장이 있고 이걸 먼저 말해보는 거예요. 나라면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의 설명을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서 원어민들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방식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단순히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어민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시켜줘요. 각 챕터별로 스피킹 연습을 4번, 라이팅 연습을 4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첫 문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매더라도 첫 문장을 공부하고 설명을 이해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했던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고 그걸 적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챕터마다 8번 이걸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어요. 언어 공부는 뭐니 해도 반복이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책 진짜 공부하다가 너무 소름 돋는 게 제가 여기서 균형을 잡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다른 지느러미들을 이용합니다. 이거를 영작을 하기 위해서 Other things are used to balance and change direction 이라고 했는데 balance and change direction 답을 보려고 하니까 균형을 잡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to balance and change direction 이라고 하셨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영어 문장은 동일한 기능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정보는 동일한 구조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change direction 이라고 했다면 keep balance 라고 해야 한다. 물론 balance도 균형을 잡다라는 동사의 기능을 하지만 문장의 균형을 중시하는 영어에서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영어 문장은 동일한 기능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정보는 동일한 구조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change direction이라고 했으면 keep balance라고 해야 합니다. 와우. 이런 거는 제가 영어를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they use their other fins to keep balance and change direction. 챕터 1, 2의 주제가 네이티브는 부사절이 아니라 사물 주어를 쓴다였어요. 책에 나온 몇 가지 예시를 소개드리면 한국어 표현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계획을 생각할 시간을 벌었다. 열심히 일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거야. 같이 뭐뭐 하면 이런 부사절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번역하면서 말을 하는 단계일 때는 When I was riding a bike 라든지 If you work hard 같은 부사절로 문장을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런 부사절을 사물 주어로 만들어 쓴대요. 예를 들면 The bike ride gave me some time to come up with a plan. Working hard will benefit you a lot. 이런 식으로요. 단순히 이걸 어떻게 원어민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챕터 5, 6에서는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동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품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동사로 동작과 상태를 대부분 표현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 동사는 동작이나 상황의 일시적인 발생을 의미하고 형용사는 지속적인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그 강아지는 진짜 놀기 좋아해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His dog likes playing 보다 playful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His dog is playful 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슷한 예시로 I love you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즉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지만 I'm in love with you 라고 하면 사랑하고 있는 상태, 그런 감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강조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트 1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하고요. 그럼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챕터 3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실 언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어는 개념을 만드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는 것도 문장을 말하는 것도 결국은 단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챕터에서는 한국인이 하는 영어와 원어민의 영어가 다른 이유를 이 단어의 속성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영어 단어의 구체성이에요. 한국어 단어는 포괄적인 반면에 영어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인 편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어로는 제안하다 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할 때는 뉘앙스에 따라서 suggest라고 할 수도 있고 propose 또는 recommend라고도 할 수 있어요. suggest는 상대방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나 계획을 제안하는 거, propose는 suggest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독려하는 제안이에요. 그리고 recommend는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거고 역시 강력한 제안에 속합니다. 이 단어들을 제가 회사에서 이메일 보낼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제는 비슷한 상황이라도 뉘앙스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골라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파트 2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일으키는 그 원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한 번 읽고 다 소화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이게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실용적이고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제 걸로 다 씹어서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사실 저는 제 영어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 room for improvement가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서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알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 책을 한 부분 한 부분 더 자세히 쪼개서 보면서 제 걸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양북스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또 마련해 주셨어요.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말하고 쓰는 법. 이 책이 자신의 언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적으시고 그 이유를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언어 공부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